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투표 열기만큼 광주 전남에서 각 당의 유세전도 뜨거웠습니다. 이번 대선의 보수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부산의 민심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길이 34cm의 뼈 한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정강이 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인력 공급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광주 전남의 투표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본투표만 남겨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는 등 막판 유세 대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각 당의 선거 캠프 유세단이 어린이날에 맞춰서 놀이공원과 축제장으로 모였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포토존을 만들고 선거 유세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부모들의 표심도 자극했습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어린이들도 거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두 번째로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심 후보는 자신에게 투표하면 홍준표 후보를 잡고 문재인 후보의 개혁을 견인하고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를 대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상정을 찍어서 홍준표를 잡으면 그것이 진정한 수구세력, 적폐세력 퇴출 아닙니까, 여러분? 후끈 달아오른 유세 대결만큼이나 광주 전남의 사전투표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34%, 광주는 33.7%로 유권자 3명 중 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전국에서 세종시에 이어서 투표율 2위와 3위를 기록하며 대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이제 본투표만 남겨둔 가운데 토요일엔 안철수 후보, 일요일엔 문재인 후보가 잇따라 광주를 찾아서 막판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전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각 당의 후보 캠프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젊은 층의 참여가 많았다는 의미라며 젊은 층에서 지지세가 강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했고 국민의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승했다며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소신투표한 유권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의 선택이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영남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인데요. 그래서 부산의 민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이만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부산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60%에 가까운 표를 몰아준 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부산에서 과반 이상 득표 여부가 전국적인 득표에 직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 민심이 보수 텃밭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부산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부산 보수 세력이 건재하고 결집하면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최대 변수는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50% 이상을 문재인 후보 쪽에서 확보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역전이 된 거죠. 보수가 오히려 40%를 넘게 되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젊은 유권자들은 청년 일자리 공약과 경제 부문 공약에 관심을 나타냅니다. TV 토론을 통해 보여준 각 후보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서 반드시 투표를 해서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이제 청년층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들을 다 살피고 저는 마음속에 후보를 정했습니다. 중장년층 유권자도 지지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밝히며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아픔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적폐가 우리나라 너무나 그동안 심했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청산해라. 유권자들 상당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민심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으로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DNA 확인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바닷속에서 뼈가 발견되면서 미수습자 유실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진도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뼈가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1시 36분쯤입니다. 발견 장소는 선미 쪽 객실이 누워있던 특별수색구역 2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현장 수습본부는 국과수 전문가의 육안 감식 결과 사람의 뼈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습팀은 원주에 있는 국과수 본원에 뼈를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으며 DNA 분석에는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사고해역에는 세월호가 있던 주변으로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유실방지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구역을 일반 40개, 특별 수색구역 2개로 나눠 지난달 9일부터 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뼈가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 가운데 30개 구역은 수색이 마무리됐으며 특별 수색구역 2곳은 동방향 수색이 완료된 뒤 횡방향으로 추가 수색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침몰해역에서 발견됐던 22점을 포함해 선체 안팎에서 발견됐던 뼈 조각 680여 점은 모두 동물뼈로 추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농업, 특히 농산일에서 외국인 인력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인력 공급 대책이 겉돌면서 대부분 현장의 외국인 인력 고용이 탈법과 불법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농촌마을.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번갈아 도와주던 품앗이는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농산일이 한창일 때면 웃돈을 준데도 자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고령화 되었고요. 거의 한 60, 70대.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고된 작업을 해야 하는 수확철이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많이 이제 그 인력에서 이제 데려와서 이제 일을 이제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선 것 같아요. 농촌마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외국 인력 공급 계획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 시작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도 전국 10곳에 불과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도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총량제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작업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단기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단기 여행비자 입국자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간까지만 일을 하고 빠지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 다음 해가 문제라고. 현재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농가는 전체 80%가 넘습니다. 농민들은 최소한 영농철에 맞춰 연중 8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고정 외국인 인력 확보 방안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아도 모자란 아이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부모와의 연락이 끊긴 무연고 아동들인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목포의 한 복지시설. 0세에서 4세까지 한창 손길이 필요할 나이이지만 대부분 부모와의 연락이 끊긴 무연고 아동들입니다. 미혼 부모의 유기나 방임 학대, 기초수급 가정 등 갖가지 사연으로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교사 1명이 최소 4명의 아이들을 24시간씩 교대로 돌보다 보니 자원봉사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뭐 나들이를 같이 가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그 학습하는데 이제 좀 옆에서 도움을 주신다든지 선생님들이 힘들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남 22개의 아동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지난해 기준으로 1,100여 명. 이 가운데 210여 명이 3년 이상 연고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부 지원금 매달 20여만 원으로는 기저귀와 분유 등 생계비로도 빠듯해 꼭 필요한 학습이나 심리치료 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버려졌다라는 그런 상처감 때문에 정서적인 치료비가 가장 많이 욕구 조세에 가장 많이 꼽혔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한 달 10,000원 이상의 후원자를 모집해 무연고 아동마다 10만 원씩 더 지원하는 품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구례군 북북서쪽 13km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남 소방본부에는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광주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연휴가 이어지면서 간만에 긴 휴일을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용히 또 마음 편히 쉴 곳을 찾으신다면 치유의 숲이 있는 장성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편백나무와 삼나무들은 눈을 즐겁게 하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마음마저 가볍게 합니다. 곳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곳은 장성 충령산의 편백나무 숲입니다.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상쾌함, 몸이 좀 가벼워진다는 느낌. 충령산을 치유의 숲으로 만든 건 고 임종국 선생의 노력이 컸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충령산에 사제를 털어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심었고 가뭄이 심할 때는 물지개로 물을 줘가며 20년간 정성스레 나무를 가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꾼 250만 그루의 편백나무들은 현재까지도 인공조림의 모범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또한 편백나무들이 대량으로 내뿜는 피톤치드의 긍정적 기능이 알려지면서 이를 활용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시각적인 효과나 문과학적인 효과에 이미 뭐랄까 심신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그 기분을 좀 유지하는 그런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편백숲에서 조금 더 걷다 보면 만나는 금곡 영화마을은 한적한 시골 농촌 마을의 모습을 간직해 각종 영화 촬영지로 활용된 곳입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을 촬영했던 집을 시작으로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면 치유의 숲에서 시작된 휴식이 마무리됩니다. 실록이 우거지는 계절, 마음 편히 조용히 쉴 곳을 찾으신다면 치유의 숲이 있는 장성으로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가 폐막을 이틀 앞두고 관람객 수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조류 박람회 80만 번째 입장객은 광주에서 온 61살 이미숙 씨 가족으로 특산품 등 기념품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오는 7일 폐막을 앞둔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많은 인파가 몰려 전시관을 관람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광주 김포 노선의 시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임시 운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17일부터 닷새 동안 광주 김포 노선을 왕복 2회 운항한 뒤 정기선 취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현재 운항 중인 광주 제주 노선과 광주 김포 노선을 연계했을 경우 효율성과 시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 김포 노선은 아시아나 항공만 하루 2회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학생 참여 중심 학습 자료집을 개발해 교육 현장에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습 현장에서 단순 암기식을 뛰어넘는 수업과 교과 과정을 구현해내는 것에 중점을 둔 교재 발간을 위해 관련 평가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조선대가 2019학년도부터 체육 특기자 전형은 축소하고 무용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입시 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이 같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8억 7천만 원을 조선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온 현상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수산당국이 수산물 안전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과 중금속 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과 금지약품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학원 측은 누리집에 매주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식중독 예방법을, 양식 어가에는 약품 사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이 출산율 증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비 지원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 평균 출산 장려금은 첫째야 105만 5천 원을 시작으로 셋째 498만 6천 원 등 최대 2,2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금이 많은 일부 시군의 합계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려금 규모가 출산율과 직결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 높이는 정책이 국가적 시책이라면 지자체의 경쟁에 맡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